안녕하세요. 창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수원의 옛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교과서 페이지는 여러분들 2020 우리고장 수원의 104쪽과 105쪽입니다. 자, 이 지도를 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원의 옛 이야기들 동 이름, 그 다음에 우만동, 서둔동, 율전동, 벽적골, 정조로, 만석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이외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함께 영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엔 우리 수원, 이 수원이란 말의 유래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수원?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수원. 네, 수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지명이었다고 해요. 자, 요 물 수원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 관련한 영상을 좀 보고 그 다음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세운 계획도시로 잘 알려진 수원. 하지만 수원의 역사는 220년을 훌쩍 넘습니다. 수원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대략 25만 년 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기록에 남은 것은 삼국시대부터라는데요. 수원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명확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성군 본고구려, 매홀군 경덕왕 계명, 금수주. 수원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옛날의 수원은 지금 현재의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여기가 전부 수원이었었죠. 그러니까 서쪽에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다 수원이었었는데 옛날 고구려어로 이것을 매홀이라고 했어요. 그 매라는 것은 옛날 물을 매라고 불렀는데 이걸 음자한 것이죠. 그래서 홀은 뭐냐면 고을 또는 성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골, 음차해서 매홀이라고 쓴 것이죠. 매홀에서의 매는 물을, 홀은 고을을 나타내는 말로 매홀은 물고을이란 발음의 표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매홀은 이후 통일신라 시대 수성군으로 바뀌었고 고려시대 태조 23년에 이르러 수주로 승격됐습니다. 이후 원종 12년에 수원 도호부로 승격됐는데요. 이는 모두 물고을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물고을이라고 한 이유는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온 바닷물이 많은 곳이다라는 의미의 물고을이죠. 이것이 이제 통일신라 때 수성으로 변하고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 수주,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다시 수원으로 바뀌면서 그 물이라는 것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고구려 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생명의 근원이라 여겨진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수원. 고려시대 공민왕 15년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수주로 불렸는데요.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수원 도호부로 바뀌었고 수원부, 화성 유수부, 수원군, 수원면을 거쳐 1949년 8월 수원부로 승격된 이후 수원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 내 인구수로 군과 시를 구분하지만 그 옛날에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행정구역의 계급을 승격하거나 강등시켰다는데요. 사실 수원은 한 차례 위기를 겪어 강등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왕 때 이제 그 수원부에서 수원군으로 강등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래 지명은 목, 부, 군, 현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도둑이 그쪽에 많거나 왕비가 거기서 났거나 그러면은
품격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공민왕 때 이곳에 이제 도둑이 있고 이제 부모를 죽이는 일도 가끔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바로 군으로 강등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공민왕 때 홍건적이 여기 왔을 때 이곳 그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항복을 했기 때문에 군으로 강등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고려 말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홍건적. 이들이 항복을 권유했을 때 가장 먼저 항복한 것이 바로 수원 사람들이었다는데요. 그 이후로 수원은 수원부에서 수원군으로 강등됐다고 합니다. 네, 들어봤나요? 네, 수원 뭐 처음에는 매홀, 물의 고장 뭐 이런 뜻도 있었고, 뭐 수주 이런 수주로도 부르기도 했고, 뭐 수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공통점으로 모두 다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 네, 물과 관련이 되어 있었네요. 물. 그래서 이게 물과 관련되어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흐르는 하천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수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산은, 네, 여기 위에 있는 광교산이에요. 광교산. 산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네. 이 광교산. 그래서 이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자,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광교조수지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자, 화옥문 지나서 남수문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유하천, 이렇게 내려가는 유하천이 뭘까요? 이게 그렇죠, 수원천이겠죠. 수원천. 자, 이게 수원천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서호, 충만제라고 하는 요 서호를 지나는 요 하천은 이름이 뭘까요? 자, 요거는 네, 서호천이에요. 서호천. 서호천. 그 다음에 여기 왕송저수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하천은 지금 여기 그리다 보면 나오죠. 무슨 천? 네, 황구지천. 황구지천이라고 하는 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천호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교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원천호수를 지나 이렇게 흐르는 이 하천은 원천천이라고도 부르고 원천리천이라고도 불러요. 자, 원천리천. 이렇게 우리 수원을 흐르는 4개의 중요한 하천들이 있어요. 수원천, 가장 서쪽부터 불러볼까요? 서쪽부터 불러보면 황구지천이 있고요. 색깔을, 네, 황구지천이, 이거 너무 두껍다. 황구지천이 있고, 그 다음에 서호천, 수원천, 원천천 또는 원천리천, 이렇게 4개의 하천이 광교산에서부터 쭉 따라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하천에 관한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선생이 머물렀던 광교산과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수원천. 이 물줄기는 흐르고 흘러 수원시의 젖줄 역할을 하는 중심 하천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사계절 내내 흘러내리는 물은 관어동 폭포가 있는 계곡을 타고 동서남북으로 흘러가 수원과 용인, 안양, 화성 등 거의 모든 하천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원은 어떻게 보냐면 그 백두대간에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서 속리산에서 다시 꺾어져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한남정맥의 한 중심산이에요. 광교산이 582m인 광교산이 그 한남정맥의 중심산이고, 거기서 이제 물줄기가 갈라져 나오는데, 갈라져 나오는 이 수원천이 옛날 지도를 보면 대천이라고 써 있어요. 대천이라는 건 큰 천이라는 의미인데 한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수원천의 그 여러 그 지명들, 구체적인 지명들을 보면 한내, 대천, 그리고 망천, 또는 여기 요 근처 그 팔달문 근처를 거북구자 구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세류동의 그
세류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조그만 소지명들이 있는데 당시에 광교선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중에 가장 큰 하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옆으로 이제 그 원천이라고 있죠. 원천은 먼내라고 하죠. 먼내는 저건 뭐냐면 먼 곳으로 아산만 저 멀리 가는 그 하천이라고 해서 먼내라고 하고, 또 이제 서호천이 있고 그 옆에 황구지천, 이렇게 네 개의 하천이 중심 하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하천이고 이것이 수원의 중심 하천이라고, 광교선에서 내려오는 중심 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천은 정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해 정조가 버드나무를 길게 심었고, 이를 본 수원 사람들은 이후 이곳을 버드네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수원에 있는 여러 행정구역, 그러니까 동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좀 볼 거예요. 우리가 뭐 이목동, 평동, 오목천동, 조원동, 고등동, 메탄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고장 수원 30쪽, 31쪽에서 한번 배웠었거든요. 30쪽, 31쪽 한번 다시 펴볼까요? 네, 30쪽, 31쪽에 보면 우리가 그때 정리를 했죠. 이목동, 평동, 오목천동, 조원동, 고등동, 메탄동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이 영상에서는 어디가 나오냐면 장안동, 남수동, 북수동, 파장동, 그 다음에 권선구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자, 다시 정리 써줄게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아하공책에다가, 자, 여러분들 아하공책 꺼내고 7월 8일 수요일, 자, 배움 주제 수원의 옛 이야기 라고 적어줍니다. 배움 공책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움 내용, 자, 배움 내용하고 어떤 내용들 적어줄 거냐면요, 장안동, 그 다음에 남수동, 북수동, 파장동. 자, 우리 영상을 보면 장안동, 남수동, 북수, 하나 더 있구나. 권선구까지. 장안동, 남수동, 북수동, 파장동, 권선구의 의미, 유래가 나올 거예요, 영상에서.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요 행정구역들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여기 아하공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같이 볼게요. 사람들의 터전이 되는 물이 있어 늘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 수원이란 지명에 이르기까지 구성된 수많은 동의 이름 역시 다양한 유래를 갖고 탄생했는데요. 4기구와 43개 동 중 단 한 군데도 그 유래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수원에 이렇게 동 이름들, 구 동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뭐 재밌는 뭐 이야기들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수원은 여기가 그 허벌판이었었어요. 정조가 1789년도 이곳으로 도시를 옮기고 새롭게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한 그 동이 없었고, 여기는 이제 광교동이 제일 먼저 있었죠. 광교동이 제일 먼저 있었고, 정조대왕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새로운 그 지명들이 생기게 되는 곳인데, 그러면서 서울과 똑같이 수원도 북부, 남부로 나누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생긴 동들이 그래서 장안동, 남수동, 북수동, 매향동 이런 그 동들이 그때 전부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조원동과 파장동 그쪽은 원래 광주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원동도
그래서 대추나무골이라고 하는 곳이죠. 조원동 이런 곳이 다 광주 땅이었었는데 정조대왕에 의해서 전부 수원으로 갖다 붙여서 수원을 그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것으로 전부 수원 땅이 되게 됐습니다. 정조대왕이 수원을 세울 때 만들어진 동네 중 하나인 장안동. 이 동네 위치가 장안문 남서쪽에 해당하여 장안문이 있는 동이란 의미에서 이름 붙여졌다는데요. 이 시기에 함께 이름 지어진 남수동과 북수동은 각각 수원천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래 광주 땅이었던 파장동은 1899년 수원 군읍지에 파동이라 기록된 이후 파장동으로 바뀌었으며 조원동은 대추나무가 많았는데 대추나무 숲속에 그림같이 들어선 마을이라 하여 조원동이라 불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원의 4개 구 가운데 권선구는 선을 권한다는 뜻으로 지명의 유래가 고려말 조선 초 문신이었던 이고 선생으로부터 비롯됐다는데요. 이고 선생은 공민왕 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던 인물로 전국이 혼란스러워지자 관직에서 물러나 수원 광교산 남쪽 탑산에 은거해 세상 일을 잊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가 바로 이고 선생과 관련이 되는 곳인데 이고 선생이 여기서 은퇴해서 이곳에 이제 살면서 뭐 쉬는데 이 수원천도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여기서 발을 담그고 거닐었다 해서 망천이라고 하고 구 이름도 그 권선구가 지금 그 선 여러 사람들이 선하게 살 것을 권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권선동이 생겼죠. 그래서 권선구도 이 권선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후진들을 위해 어질고 선함을 가르쳤던 이고 선생. 선생이 머물던 곳은 권선리 권선동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자기와 이웃에 항상 착하게 살으라고 일러왔다고 합니다. 이후 인근 사람들은 이고 선생의 높은 인품과 가르침에 따라 착하게 살게 됐는데요. 지금의 권선구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고 선생의 일화로 지명이 유래된 곳은 권선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수원의 중심산이자 팔달구의 유래가 됐다고 전해지는 팔달산과도 얽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고 선생님이 여기서 은거하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그 이고 선생이 살고 있는 곳을 그려오라고 해서 그려서 그림을 바치니까 이 산이 사통팔달하는 산이다 해서 팔달산이라고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그래서 이것에 이제 근거해서 정조대왕께서 이 화성을 짓고 이쪽 남쪽 문도 팔달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려의 충절을 지키고자 수원에 은거했던 이고 선생. 하지만 태조의 거듭된 부름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5개월간 대간으로 활동하며 직언을 서슴지 않다가 결국 파직됐고 특별 벼슬까지 내려놓고는 여생을 효를 행하며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훗날 정몽주와 함께 고려의 충절을 지킨 26명으로 기록된 이고 선생. 그의 강직한 성품을 기리는 유훈비는 수원 박물관 마당에 남아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영상 봤나요? 네, 영상 마지막에는 팔달산의 의미들도 얘기가 나왔어요. 팔달산이라는 거, 이 산에 올랐을 때 사통팔달 할 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통팔달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이 어느 곳으로 가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구나. 다른 곳으로 가기도 편하고 다른 곳에서 오기도 편한 곳이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수원을 지나는 아주 중요한 하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원의 지명, 물과 관련되어 있는 고장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동들에 대한 그런 지명의 유래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간엔 우리 수원에 있는 아주 주요한 산들 중에서
광교산, 팔달산, 청명산, 칠보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